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거 대본을 쭉 읽었는데요. 예. 처음부터 제 글인가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제가 좀 당황을 했네요. 요즘 살쪄서 고민이라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SNS에도 많고 제 주위에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는 말이 진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가질 못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 반대로 비둘기들은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사람이 줄다 보니까 먹을 게 없겠죠. 이렇게 보면 거의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 자주 봅니다. 하여튼 사람도 비둘기도 고생입니다. 그러네요. 비둘기 먹을 게 없어서. 조금은 느슨해졌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한데 좀 지금도 엄격하게 일상을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번 봄에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도시가 대구입니다. 네. 어쨌든 혹독한 상황에서 가장 잘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하루에 수백 명 확진자가 나올 때는 말 그대로 눈앞이 좀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어르신이 하는 말이 자기 코로나 터진 뒤로 한 달 넘게 수면제하고 안정제를 복용하고 자는데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이룬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힘드시겠죠. 그렇죠. 진짜 확진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을 때 전 세계가 진짜 주목을 했잖아요. 알고 네. 보니까 외신 기자들도 취재차 대구를 방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중에 힘이 되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이현 패널 특파원이 3월 3일에 대구를 방문하고 후기를 취재파일 형식으로 썼거든요. 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구는 한국에 급증하는 코로나19의 진원지다. 그런데 공황 상태를 찾아볼 수 없다.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요. 진짜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더라고요. 제 친구도 외국에 있는데 휴지를 살 수가 없다고 정말로 마트에서 요거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사재기에 폭동에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었던 외국하고 비교하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하고 있죠. 저는 이 특파원의 기사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국채보상운동을 떠올렸습니다. 혼돈의 상황이죠. 혼돈의 상황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시민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100년 전 시민운동과 지금의 대처에서 같은 원리로 작용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국채보상운동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대구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19세기 말에 대구 인구가 7만 5천 명이었는데 그중에 60%가 보부상이었습니다. 4만 5천 명이 상인인 거죠. 대구장하고 양녕시가 겹치면 외부 사람까지 합쳐서 10만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대구에 7만 명의 상인이 북적됐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당연히 재무에 밝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상권이 컸던 만큼 나라 안팎의 소식도 속속 이제 장터로 왔을 거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국채를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대구는 경제 시민운동에 준비된 도시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채보상운동의 그 기생이었던 앵무가 집 한 채값 낸 이야기는 진짜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건번에 보면 주요 인사들이 많이 막 출입하고 그랬으니까 세상 정보에 좀 밝았던 까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구만의 질서나 규범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장에 사람이 넘칠 때 나름의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상계라는 것도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식으로는 진행되기 힘들 거거든요. 번화했던 만큼 질서의식도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의 한자동맹 상인들도 그랬지만 보편적으로 상인들의 세계는 좀 자유로우면서도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강했다고 봐야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민들이 냉정하게 질서를 유지했던 것도 그런 상인 도시의 전통에 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운동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시민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대구에서 그 대구장하고 함께 양녕시도 유명했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 양녕시가 그 메디시티하고 어딘가 모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대구가 메디시티를 전명한 게 2008년부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시청에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할 즈음에 메디시티 대구 의료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옆에 서서 좀 설명을 도왔거든요. 네. 그래서 메디시티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량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고요. 또 앞으로 이런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비해 지역 차원에서 더 확고한 대책을 세워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사전에 메디시티라는 의료 역량 강화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결국에는 쓰러졌을 만큼 그 대구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의료인분들의 고충은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죠. 네, 자기 일처럼 달려와준 분들의 공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대구가 상인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네네. 동시에 의료에 대한 관심도 하나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의대 보내야 지금 대한민국 부모라는 조금 공통된 욕망이긴 한데 그래도 대구는 좀 특별한 의미에서 의료도시 같아요. 다시 양양시가 열리던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대구 지역의 내면화된 상인 정신과 메디시티의 문화의 깊이를 은연중에 드러낸 인물이 있습니다. 네. 국창 박록주입니다. 이 앵무 하셨잖아요. 네. 앵무의 후배이기도 했고요. 14살에 대구에 와서 춤과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박록주는 판소리 중에서 흥보가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 흥보가라고 하면은 판소리 중에서 경제적인 뉘앙스가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직자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그 시장의 도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소리꾼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실직과 가난에 시달리는 흥부가 부를 일으킨 것도 이제 해외 의료 사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양양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와 유럽산 약재가 그 당시에 들어왔을 만큼 글로벌한 시장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흥부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날아온 제이씨, 그러니까 환자를 잘 치료해서 대박이 터졌죠. 그 요컨대 흥부반은 상인의 도시이자 글로벌 메디시티에서 사춘기를 보낸 소리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흥부가가 이제 대구의 대표 판소리를 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고야만은 대한민국 국민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땅이 얼어야 봄에 꽃이 핀다고 하는데 대구는 물론이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매를 먼저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혹독한 시간을 외롭게 겪어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